네,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출퇴근 경제 공부에 대한 기사를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조용하게 얘기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이 저번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제겠죠. 어제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9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2915포인트로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상태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큰 이슈나 리스크라기보다 그냥 경제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들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사들이 현혹되는 것보다 팩트적으로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S&P가 제가 알기로 전고점이 가장 높은 고점이 4,600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4,300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많이 빠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또 이거를 복사를 안 눌러놨네요. 같이 복사를, 여기에 복사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네, 4,361로 좀 많이 하락했고, 지금 미국장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새벽 1시 40분인데, 아직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까지 봐야겠지만. 그래서 결론만 보면 첫 번째 글자를 보면 문단을 보면 원유 강세로 인해서 원유가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 압력을 받았다. 근데 왜 하락 압력을 받았냐? 유가 상승은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에 보통 유가,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이 WTI에 대한 그 단어를 아래다 적으라고 했었었는데 그 WTI라는 건 결국 원유죠. 그냥 석유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라가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 아픈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가와 만나면서 이제 가속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기름값도 엄청 비싸죠. 지금 경유 어제자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1,500원을 넘게 하는 걸 봤거든요. 경유가 쌀 때는 뭐 1,000원, 1,100원도 하는데 지금 1,500원인 거 보면 많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WTI가 8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주목했고 지금 오늘자 가격으로는 WTI가 82달러까지 육박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뭐 다시 돌아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원유가 오르면 무조건 안 좋냐? 뭐 사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원유가 올라가서 보통 좋은 경우는 없고 당연히 모든 지표들은 안정화된 지표가 가장 좋은 건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할 때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유용한 것들을 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ing.com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WTI나 이런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달러에 육박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1년으로 보시면 막 원유가 막 미친 듯이 치솟은 것 같지만 사실 뭐 맥스로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2011년부터 13, 14년까지 해서 1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뭐 80달러 기사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뭐 2014년 이후로 80달러를 처음 찍었다. 팩트는 맞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80달러가 항상 뭐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고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WTI도 우리가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 투자처입니다. 이제 원유에도 우리가
ETF나 ET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원유가 WTI가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반대로 당연히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떨어지겠죠. 역사적으로 안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도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큰 반등과 하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원유가 지금 당장은 계속 오르겠지만 글쎄 한 몇 개월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몇 개월 정도 이번 년 말까지 가면 설사 90달러, 100달러까지 간다고 친다면 저라면 과감하게 그때부터는 원유가 떨어지는 투자처, 그러니까 WTI를 인버스, 반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처를 하신다면 나쁜 투자가 절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름, 원유, 뭐 이런 것들, 원자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당연히 반복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수익의 목적을 떠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목적으로 그런 방법의 투자도 가능하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했고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유가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해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유 가격 상승하고 환율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기 위한 이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금 빨리 인상했지만 뭐 미국도 이제 거의 11월이면 거의 무조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부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자의 수요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증시 부담이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지수,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VIX는 20으로 마감했다. 이것도 이제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20은 사실 엄청 아무 숫자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전체로 갖고 왔는데 이때 코로나 때입니다. 65죠. 이거를 이제 맥스가 되나? 2008년에 보시면 2008년 맞죠? 2008년 보시면 60까지 치솟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도 54였는데 지금 이제 20인 겁니다. 20. 뭐 전혀 뭐 리스크를 논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그러니까 지금 S&P 500에 대해서는 그런 큰 공포감과 변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같이 이거는 사실 뭐 큰 리스크는 아니지 지나갈 만한 리스크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서로가 지배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쓸 땐 20이었는데 0.35가 떨어져서 19.65가 돼버렸네요.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뒤에서 제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VX는 뭐 20으로 마감했다고 해서 뭐 6.55%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먹는 형태의 코로나 19 알약의 긴급 사용 허가 승인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마 기사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게 잘 된다면 이제 테이퍼링이 훨씬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변화가 크게 올 겁니다.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잔존한다는 느낌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관심을 못 받지만 이게 먹는 알약이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된다고 확실시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뜰 거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했었던 그런 유통,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아직 저평가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사셔야겠죠. 뭐 달러 인덱스는 이런 지표들은 사실 큰 의미 없다고 했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의 큰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수준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번 주만 하시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빨리 금리를 인상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셨고, 뭐, VIX를, 글쎄요, VIX 모르셨겠죠, 당연히. WTI, 원유가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랑? S&P 500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 지루함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서로 잘 배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세 가지까지만 보시면 12월 변동성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이 공포감을 느낄수록 굉장히 커지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그 S&P 500에 대해서 VIX도 있지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전후 해가지고, 코스피에 관련된 이제 VIX 변동성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44까지 올라갔지만, 40 더 올라갔네요. 그죠? 48, 49, 50은 못 갔네요. 그죠? 49.71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뭐 22다. 뭐 전혀 크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 지수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정도면 아무런 타격이 없을 정도의 지수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텍사스 지역에 생산하는 원유의 약칭이다. 그리고 S&P 500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여러 기업들 중에 거의 뭐 상위 500개 기업을 합친 주가지수, 이 자매품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200, 코스피에서 200개 종목을 산출해서 따로 지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이거에 조금 어, 대응하는 이제 3대 지수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죠. 그래서 거긴 좀 기술주 위주로, 그리고 S&P 500은 좀 전통적인 큰 500가지 기업을 말한다. S&P 500 지수는 전통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쓰입니다. 나스닥은 약간 기술주를 대표하는 지수로 쓰이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기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